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고 품이 있어지는 비법. 얼마 전 저는 공원에 산책을 나갔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마음을 쉬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날따라 공원은 참 평화로웠고 저는 한적한 벤치에 앉아 주변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 아주머니가 조용히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평온해 보이던지 저도 모르게 다가가 말을 걸게 됐어요.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이 시간이 저에게는 마음의 고요와 평온을 찾는 시간이랍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우리 마음의 고요와 품위를 찾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의 고요와 품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바쁜 세상에서 우리 마음이 평온하고 안정되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고요는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힘이 되고, 품위는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덕목이죠. 우리가 마음의 고요와 품위를 찾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해요. 우리 자신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하고 자신의 필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면 우리의 마음이 더 고요하고 평온해질 수 있답니다. 또한 우리는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해야 해요. 이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건히 서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따뜻하고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는 걸 의미해요. 마치 물이 부드럽지만 강한 바위를 깎아내듯 우리도 유연하지만 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따스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의 내면이 따뜻할 때 그 아름다움은 자연스럽게 외부로 드러나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도 더 빛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깊이 성찰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고요와 품위를 유지할 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여정을 함께하며 내면의 고요와 품위를 찾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우아함은 외형에서 드러나지만 그 본질은 마음 깊은 곳에 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참 시원하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군요. 그러다 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화려하게 입지도 않으셨고 어떤 장식품도 없었지만 그 걸음걸이와 표정에서 느껴지는 고요한 평화가 정말 우아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우아함은 겉모습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아함은 우리가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보다는 마음이 얼마나 평화롭고 고요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런 내면의 평화가 외적인 모습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는 우리 자신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우아함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마음속에서 평화를 찾으면 그 평화가 자연스럽게 외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동양 철학에서는 자연스러움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장자라는 철학자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억지로 꾸미지 않을 때 진정한 우아함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고 자연스러울 때 그게 진짜 우아함이라는 겁니다. 플라톤이라는 서양 철학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덕목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고 평화로우면 그게 진짜 우아함이라는 거죠. 현대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잘 조화롭게 다스릴 때 우리의 마음이 우아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잘 이해하고 균형 있게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아함을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명상을 하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산책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는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내면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평화롭게 할 때 그 우아함은 자연스럽게 우리 행동과 말투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외모를 꾸미기보다는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 것이 진정한 우아함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움을 유지하라. 얼마 전에 시골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서 한 농부를 만났는데 그분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매일 무거운 짐을 지고 일하셔서 몸은 강인해 보였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항상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항상 웃으실 수 있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은 농사는 힘들지만 그 일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강인함과 부드러움이 함께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온하고 품위 있게 되려면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강인함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고 부드러움은 그 힘 속에서 여유와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심리학에서 강인함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빨리 회복하면서도 부드러움을 잃지 않아요. 긍정심리학의 대가인 마틴 셀리그만 박사님은 긍정적인 마음이 회복 탄력성을 키운다고 했어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어려움을 더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동양 철학에서는 강인함과 부드러움의 조화를 많이 얘기해요. 이소룡이라는 무술가는 물을 본받아라. 물은 부드럽지만 강한 바위도 깎아낸다라고 했어요. 물은 정말 부드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위도 깎아내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드럽지만 강한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서양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대화와 질문을 통해 진리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유명해요. 그는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논박하지 않고 스스로 깨닫게 하는 부드럽지만 강한 방식을 사용했죠.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철학을 전하는 방법을 통해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보여줬어요. 현대의 자기계발서 작가인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에서 부드러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며 불평하지 말라는 원칙을 통해 상대방을 존중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이렇게 부드러움을 유지하면서도 관계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했죠.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이 필요해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여유를 가지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우리의 내면을 더욱 부드럽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강인함은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주는 힘이고 부드러움은 그 강인함을 유연하게 해줍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함께 실천해 보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닌 마음의 따스함에서 비롯된다. 얼마 전 제가 자주 가는 작은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따라 식당이 꽉 차 있었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바쁘게 서빙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는데 자리가 없어서 조금 난감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젊은 여성이 자리를 일어나면서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저는 괜찮아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식당 안에 있던 모두가 그 젊은 여성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해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름다움 하면 외모를 떠올리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리의 마음속 따스함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들어주는 거죠. 심리학에서도 따뜻한 마음이 우리 정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어요. 바바라 프레드릭슨이라는 심리학자는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더 풍부하고 넓게 해주고 결국 사람들과 더 잘 지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마음이 우리를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양 철학에서는 자비와 연민이 중요한 덕목으로 꼽혀요. 불교에서는 자비가 인간관계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자비로운 마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돕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자비로운 마음이 우리의 내면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주죠. 서양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했어요. 그는 사랑은 영혼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덕목이다라고 했는데 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로 사랑과 친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이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훨씬 중요한 내적인 아름다움을 만든다는 거죠. 현대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따뜻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할 때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이 인간관계의 핵심이라는 거죠. 진정한 아름다움을 일상에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작은 친절을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돕거나 칭찬의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마음속에 따뜻함을 간직하고 이를 표현하면 우리의 내면은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결국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닌 마음의 따스함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해 보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하라. 얼마 전 제가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좀 풀어보려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공원은 평온하고 사람들도 많이 없어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벤치에 앉아 계신 한 중년 남성분이 혼자서 조용히 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분은 항상 바쁘게만 살다가 요즘은 자기 자신을 좀 더 사랑하고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도 필수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도 줄고 정신 건강도 좋아집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자기 자비라는 개념을 강조하세요. 자기 자비는 쉽게 말해 자신에게 친절하고 실수나 결점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프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자기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적고 정신적으로 더 안정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 자신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동양 철학에서도 자기 자신의 본성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선불교에서는 자기 본성을 깨닫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깨달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기 자신과 더 잘 지낼 수 있게 되죠. 서양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라는 건데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겠죠? 현대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건강한 인간관계에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그는 사랑받기 위해선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사랑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상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신의 필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수고한 나 자신에게 칭찬 한마디 해주기,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스스로를 돌보는 작은 휴식을 가지는 거죠.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고요하고 품위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작은 친절을 실천해 보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도서관에 갔었어요. 그날따라 도서관이 꽤 붐볐는데 한쪽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계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은 그냥 조용히 책을 읽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봤죠. 그분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저는 책 읽는 이 시간이 제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시간이에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참 중요해요. 이게 단순한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정신 건강도 훨씬 좋아져요.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라는 분이 자기 자비라는 개념을 강조했어요. 쉽게 말해 자신에게 친절하고 실수나 결점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프 박사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적고 마음이 더 안정적이라고 해요. 우리도 자기 자신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줘야겠죠? 동양 철학에서도 자기 자신의 본성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선불교에서는 자기 본성을 깨닫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기 자신과 더 잘 지낼 수 있게 되죠. 서양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라는 건데 이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현대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건강한 인간관계에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그는 사랑받기 위해선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사랑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져요. 그렇다면 일상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상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예를 들어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신의 필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수고한 나 자신에게 칭찬 한마디 해주기,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스스로를 돌보는 작은 휴식을 가지는 거죠.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고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며 진정한 아름다움이 외모가 아닌 마음의 따스함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어요. 자신에게 친절하고 자신의 필요를 중요하게 생각해 보세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세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깊이 성찰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바쁜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고요와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발견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진정으로 고요하고 품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내면의 고요와 품위를 찾는 여정을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고 품이 있어지는 비법. 얼마 전 저는 공원에 산책을 나갔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마음을 쉬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날따라 공원은 참 평화로웠고
저는 한적한 벤치에 앉아 주변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 아주머니가 조용히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평온해 보이던지 저도 모르게 다가가 말을 걸게 됐어요.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이 시간이 저에게는 마음의 고요와 평온을 찾는 시간이랍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우리 마음의 고요와 품위를 찾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의 고요와 품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바쁜 세상에서 우리 마음이 평온하고 안정되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고요는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힘이 되고, 품위는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덕목이죠. 우리가 마음의 고요와 품위를 찾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해요. 우리 자신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하고 자신의 필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면 우리의 마음이 더 고요하고 평온해질 수 있답니다. 또한 우리는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해야 해요. 이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건히 서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따뜻하고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는 걸 의미해요. 마치 물이 부드럽지만 강한 바위를 깎아내듯 우리도 유연하지만 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따스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의 내면이 따뜻할 때 그 아름다움은 자연스럽게 외부로 드러나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도 더 빛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깊이 성찰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고요와 품위를 유지할 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여정을 함께하며 내면의 고요와 품위를 찾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우아함은 외형에서 드러나지만 그 본질은 마음 깊은 곳에 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참 시원하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군요. 그러다 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화려하게 입지도 않으셨고 어떤 장식품도 없었지만 그 걸음걸이와 표정에서 느껴지는 고요한 평화가 정말 우아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우아함은 겉모습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아함은 우리가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보다는 마음이 얼마나 평화롭고 고요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런 내면의 평화가 외적인 모습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는 우리 자신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우아함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마음속에서 평화를 찾으면 그 평화가 자연스럽게 외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동양 철학에서는 자연스러움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장자라는 철학자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억지로 꾸미지 않을 때 진정한 우아함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고 자연스러울 때 그게 진짜 우아함이라는 겁니다. 플라톤이라는 서양 철학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덕목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고 평화로우면 그게 진짜 우아함이라는 거죠. 현대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잘 조화롭게 다스릴 때 우리의 마음이 우아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잘 이해하고 균형 있게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아함을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명상을 하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산책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는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내면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평화롭게 할 때 그 우아함은 자연스럽게 우리 행동과 말투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외모를 꾸미기보다는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 것이 진정한 우아함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움을 유지하라. 얼마 전에 시골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서 한 농부를 만났는데 그분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매일 무거운 짐을 지고 일하셔서 몸은 강인해 보였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항상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항상 웃으실 수 있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은 농사는 힘들지만 그 일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강인함과 부드러움이 함께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온하고 품위 있게 되려면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강인함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고 부드러움은 그 힘 속에서 여유와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심리학에서 강인함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빨리 회복하면서도 부드러움을 잃지 않아요. 긍정심리학의 대가인 마틴 셀리그만 박사님은 긍정적인 마음이 회복 탄력성을 키운다고 했어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어려움을 더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동양 철학에서는 강인함과 부드러움의 조화를 많이 얘기해요. 이소룡이라는 무술가는 물을 본받아라. 물은 부드럽지만 강한 바위도 깎아낸다라고 했어요. 물은 정말 부드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위도 깎아내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드럽지만 강한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서양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대화와 질문을 통해 진리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유명해요. 그는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논박하지 않고 스스로 깨닫게 하는 부드럽지만 강한 방식을 사용했죠.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철학을 전하는 방법을 통해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보여줬어요. 현대의 자기계발서 작가인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에서 부드러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며 불평하지 말라는 원칙을 통해
상대방을 존중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이렇게 부드러움을 유지하면서도 관계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했죠.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이 필요해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여유를 가지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우리의 내면을 더욱 부드럽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강인함은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주는 힘이고 부드러움은 그 강인함을 유연하게 해줍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함께 실천해 보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닌 마음의 따스함에서 비롯된다. 얼마 전 제가 자주 가는 작은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따라 식당이 꽉 차 있었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바쁘게 서빙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는데 자리가 없어서 조금 난감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젊은 여성이 자리를 일어나면서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저는 괜찮아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식당 안에 있던 모두가 그 젊은 여성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해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름다움 하면 외모를 떠올리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리의 마음속 따스함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들어주는 거죠. 심리학에서도 따뜻한 마음이 우리 정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어요. 바바라 프레드릭슨이라는 심리학자는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더 풍부하고 넓게 해주고 결국 사람들과 더 잘 지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마음이 우리를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양 철학에서는 자비와 연민이 중요한 덕목으로 꼽혀요. 불교에서는 자비가 인간관계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자비로운 마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돕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자비로운 마음이 우리의 내면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주죠. 서양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했어요. 그는 사랑은 영혼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덕목이다라고 했는데 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로 사랑과 친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이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훨씬 중요한 내적인 아름다움을 만든다는 거죠. 현대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따뜻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할 때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이 인간관계의 핵심이라는 거죠. 진정한 아름다움을 일상에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작은 친절을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돕거나 칭찬의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마음속의 따뜻함을 간직하고 이를 표현하면 우리의 내면은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결국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닌 마음의 따스함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해 보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하라. 얼마 전 제가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좀 풀어보려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공원은 평온하고 사람들도 많이 없어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벤치에 앉아 계신 한 중년 남성분이 혼자서 조용히 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분은 항상 바쁘게만 살다가 요즘은 자기 자신을 좀 더 사랑하고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도 필수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도 줄고 정신 건강도 좋아집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자기 자비라는 개념을 강조하세요. 자기 자비는 쉽게 말해 자신에게 친절하고 실수나 결점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프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자기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적고 정신적으로 더 안정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 자신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동양 철학에서도 자기 자신의 본성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선불교에서는 자기 본성을 깨닫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깨달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기 자신과 더 잘 지낼 수 있게 되죠. 서양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라는 건데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겠죠? 현대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건강한 인간관계에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그는 사랑받기 위해선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사랑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상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신의 필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수고한 나 자신에게 칭찬 한마디 해주기,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스스로를 돌보는 작은 휴식을 가지는 거죠.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고요하고 품위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작은 친절을 실천해 보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도서관에 갔었어요. 그날따라 도서관이 꽤 붐볐는데 한쪽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계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은 그냥 조용히 책을 읽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봤죠. 그분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저는 책 읽는 이 시간이 제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시간이에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참 중요해요. 이게 단순한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정신 건강도 훨씬 좋아져요.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라는 분이 자기 자비라는 개념을 강조했어요. 쉽게 말해 자신에게 친절하고 실수나 결점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프 박사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적고 마음이 더 안정적이라고 해요. 우리도 자기 자신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줘야겠죠? 동양 철학에서도 자기 자신의 본성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선불교에서는 자기 본성을 깨닫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기 자신과 더 잘 지낼 수 있게 되죠. 서양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라는 건데 이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현대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건강한 인간관계에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그는 사랑받기 위해선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사랑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져요. 그렇다면 일상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상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예를 들어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신의 필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수고한 나 자신에게 칭찬 한마디 해주기,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스스로를 돌보는 작은 휴식을 가지는 거죠.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고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며 진정한 아름다움이 외모가 아닌 마음의 따스함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어요. 자신에게 친절하고 자신의 필요를 중요하게 생각해 보세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세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깊이 성찰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바쁜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고요와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발견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진정으로 고요하고 품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내면의 고요와 품위를 찾는 여정을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고 품이 있어지는 비법. 얼마 전 저는 공원에 산책을 나갔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마음을 쉬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날따라 공원은 참 평화로웠고 저는 한적한 벤치에 앉아 주변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 아주머니가 조용히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평온해 보이던지 저도 모르게 다가가 말을 걸게 됐어요.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이 시간이 저에게는 마음의 고요와 평온을 찾는 시간이랍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우리 마음의 고요와 품위를 찾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의 고요와 품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바쁜 세상에서 우리 마음이 평온하고 안정되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고요는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힘이 되고, 품위는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덕목이죠. 우리가 마음의 고요와 품위를 찾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해요. 우리 자신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하고 자신의 필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면 우리의 마음이 더 고요하고 평온해질 수 있답니다. 또한 우리는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해야 해요. 이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건히 서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따뜻하고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는 걸 의미해요. 마치 물이 부드럽지만 강한 바위를 깎아내듯 우리도 유연하지만 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따스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의 내면이 따뜻할 때 그 아름다움은 자연스럽게 외부로 드러나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도 더 빛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깊이 성찰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고요와 품위를 유지할 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여정을 함께하며 내면의 고요와 품위를 찾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우아함은 외형에서 드러나지만 그 본질은 마음 깊은 곳에 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참 시원하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더군요. 그러다 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화려하게 입지도 않으셨고 어떤 장식품도 없었지만 그 걸음걸이와 표정에서 느껴지는 고요한 평화가 정말 우아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우아함은 겉모습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아함은 우리가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보다는 마음이 얼마나 평화롭고 고요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런 내면의 평화가 외적인 모습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매슬로우라는 심리학자는 우리 자신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우아함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마음속에서 평화를 찾으면 그 평화가 자연스럽게 외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동양 철학에서는 자연스러움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장자라는 철학자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억지로 꾸미지 않을 때
진정한 우아함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고 자연스러울 때 그게 진짜 우아함이라는 겁니다. 플라톤이라는 서양 철학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덕목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고 평화로우면 그게 진짜 우아함이라는 거죠. 현대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을 잘 조화롭게 다스릴 때 우리의 마음이 우아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잘 이해하고 균형 있게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아함을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명상을 하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산책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는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내면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평화롭게 할 때 그 우아함은 자연스럽게 우리 행동과 말투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외모를 꾸미기보다는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 것이 진정한 우아함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움을 유지하라. 얼마 전에 시골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서 한 농부를 만났는데 그분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매일 무거운 짐을 지고 일하셔서 몸은 강인해 보였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항상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항상 웃으실 수 있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은 농사는 힘들지만 그 일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강인함과 부드러움이 함께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온하고 품위 있게 되려면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강인함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고 부드러움은 그 힘 속에서 여유와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심리학에서 강인함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요.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빨리 회복하면서도 부드러움을 잃지 않아요. 긍정 심리학의 대가인 마틴 셀리그만 박사님은 긍정적인 마음이 회복 탄력성을 키운다고 했어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어려움을 더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동양 철학에서는 강인함과 부드러움의 조화를 많이 얘기해요. 이소룡이라는 무술가는 물을 본받아라. 물은 부드럽지만 강한 바위도 깎아낸다라고 했어요. 물은 정말 부드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위도 깎아내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드럽지만 강한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서양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대화와 질문을 통해 진리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유명해요. 그는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논박하지 않고 스스로 깨닫게 하는 부드럽지만 강한 방식을 사용했죠.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철학을 전하는 방법을 통해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보여줬어요. 현대의 자기계발서 작가인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에서 부드러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며 불평하지 말라는 원칙을 통해 상대방을 존중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이렇게 부드러움을 유지하면서도 관계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했죠.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이 필요해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여유를 가지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우리의 내면을 더욱 부드럽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강인함은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주는 힘이고 부드러움은 그 강인함을 유연하게 해줍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강인함과 부드러움을 함께 실천해 보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닌 마음의 따스함에서 비롯된다. 얼마 전 제가 자주 가는 작은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따라 식당이 꽉 차 있었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바쁘게 서빙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는데 자리가 없어서 조금 난감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젊은 여성이 자리를 일어나면서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저는 괜찮아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식당 안에 있던 모두가 그 젊은 여성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해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름다움 하면 외모를 떠올리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우리의 마음속 따스함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진정한 아름다움을 만들어주는 거죠. 심리학에서도 따뜻한 마음이 우리 정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어요. 바바라 프레드릭슨이라는 심리학자는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더 풍부하고 넓게 해주고 결국 사람들과 더 잘 지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마음이 우리를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동양 철학에서는 자비와 연민이 중요한 덕목으로 꼽혀요. 불교에서는 자비가 인간관계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자비로운 마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돕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자비로운 마음이 우리의 내면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주죠. 서양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했어요. 그는 사랑은 영혼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덕목이다라고 했는데 진정한 아름다움은 바로 사랑과 친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이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훨씬 중요한 내적인 아름다움을 만든다는 거죠. 현대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따뜻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할 때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이 인간관계의 핵심이라는 거죠. 진정한 아름다움을 일상에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작은 친절을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돕거나 칭찬의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마음속의 따뜻함을 간직하고 이를 표현하면 우리의 내면은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결국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닌 마음의 따스함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해 보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하라. 얼마 전 제가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좀 풀어보려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공원은 평온하고 사람들도 많이 없어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벤치에 앉아 계신 한 중년 남성분이 혼자서 조용히 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분은 항상 바쁘게만 살다가 요즘은 자기 자신을 좀 더 사랑하고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도 필수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도 줄고 정신 건강도 좋아집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자기 자비라는 개념을 강조하세요. 자기 자비는 쉽게 말해 자신에게 친절하고 실수나 결점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프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자기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적고 정신적으로 더 안정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 자신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동양 철학에서도 자기 자신의 본성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선불교에서는 자기 본성을 깨닫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깨달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기 자신과 더 잘 지낼 수 있게 되죠. 서양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라는 건데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겠죠? 현대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건강한 인간관계에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그는 사랑받기 위해선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사랑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상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신의 필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수고한 나 자신에게 칭찬 한마디 해주기,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스스로를 돌보는 작은 휴식을 가지는 거죠.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고요하고 품위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작은 친절을 실천해 보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도서관에 갔었어요. 그날따라 도서관이 꽤 붐볐는데 한쪽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계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은 그냥 조용히 책을 읽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봤죠. 그분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저는 책 읽는 이 시간이 제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시간이에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참 중요해요. 이게 단순한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정신 건강도 훨씬 좋아져요.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라는 분이 자기 자비라는 개념을 강조했어요. 쉽게 말해 자신에게 친절하고 실수나 결점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프 박사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적고 마음이 더 안정적이라고 해요. 우리도 자기 자신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줘야겠죠? 동양 철학에서도 자기 자신의 본성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선불교에서는 자기 본성을 깨닫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자기 자신과 더 잘 지낼 수 있게 되죠. 서양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라는 건데 이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현대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건강한 인간관계에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그는 사랑받기 위해선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사랑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져요. 그렇다면 일상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상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예를 들어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신의 필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수고한 나 자신에게 칭찬 한마디 해주기,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스스로를 돌보는 작은 휴식을 가지는 거죠.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고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며 진정한 아름다움이 외모가 아닌 마음의 따스함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어요. 자신에게 친절하고 자신의 필요를 중요하게 생각해 보세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세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깊이 성찰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바쁜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고요와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을 발견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진정으로 고요하고 품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내면의 고요와 품위를 찾는 여정을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